오케이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 탑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버튼 누르셔가지고 XY에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10버전은 세팅 누르셔가지고요. 체크 해제하셔야지 데이터 미 또 생기지 않으세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스케치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먼저 외곽 형상의 크기의 제로를 어디에다가 둘지를 잡아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의 센터에다 두시는 방법도 있고 아래쪽에다 두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의 센터에다가 한번 더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치수가 지금 선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을 하나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은 포인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외곽이 60파이예요. 그래서 60파이짜리 원을 하나 만들고요. 60파이.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번에 사각형은 길이가 가로의 길이는 원의 길이만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50mm예요. 그래서 렉탱글을 눌러주세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네, 아무데나. 자, 그리고 얘는요. 얘랑 일치 구속을 주세요. 그리고 세로 라인은 얘에다가 원에다가 탄젠트 구속 주세요. 자, 메이크 시메트릭 하셔도 되고 탄젠트를 같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자, 얘는 몇이래요? 50이래요. 그럼 50 줘야죠. 원 잘라줄까요? 예. 퀵트림 활용해서 원은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얘도 지우나요? 아니요, 지우지 않고 레퍼런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를 지우시게 되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요. 컨스트레인이 여기에 가로 구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를 지우는 순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레퍼런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레퍼런스로 바꾸시면 선택이 안 돼요. 자, 필렛이 10이 있는데 이 필렛 10은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넣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를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하나는 그려줄게요. 가운데 패드 사각형. 자, 가운데 사각형은 자 10버전은 안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의 디멘전이 가능해요. 12버전은 자 라인이랑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미드 포인트까지 치수를 23 이렇게. 그러면 10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시던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린 다음에 하시던가 얘를 레퍼런스 라인으로 바꾸고 자 9버전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12버전은 이거 안 그리셔도 포인트가 미드 포인트에 구속이 됩니다.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메이크 시메트릭 이용해서 좌우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디멘전에다가 디멘전에서 X20, Y15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20, 자, Y는 1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위쪽으로 보스 두 개가 있는데 이 보스에 치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넣어서 그려볼게요. 그냥 원 두 개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치수는 제가 임으로 넣겠습니다. 자, 외곽의 파이는 단면에서 보는 것처럼 6이랑 4를 넣을 거예요. 자, 얘는 6이고요. 안쪽 거는 4예요. 이렇게. 자, 센터까지의 거리는요, 제가 임의로 집어서 넣을게요. 그냥 정치수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15에 15 넣었어요. 아닌 것 같으면 좀 줄여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10에 15 넣으셔도 되고 15에 15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도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면의 치수가
자, 요만큼 그렸어요. 얘 왜 하나만 그려요? 나중에 미러 페이스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시고 나서 여기서 형상을 그릴 건데, 여기 또 하나 결정해 주실 사항이 얘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릴 건지 위로 올릴 건지, 그죠? 근데 밑으로 내리는 게 치수 관리가 더 편하겠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서 8mm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해서 얘를 뭘로 잡을까요? 싱글로 잡지 마시고 커넥티드 커브로 잡으시면 안쪽까지 한 번에 잡히겠죠, 그죠? 네. 얘를 피처 커브로 잡으면 안쪽에 있는 형상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0에서 8mm 방향은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도 드래프트가 있지만 여기서 안 쓰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명령을 해볼 거예요. 자, 오케이 할 건데 외곽에 R10이 있어요. 그 R11을 보시게 되면 도면에 R10이 안쪽이 약간 작아지는 것 같은 형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죠? 9배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먼저 10을 넣어주고 나서 9배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밑에도 10이고 위에도 10이면 드라프트를 주고 나서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에 R10을 넣어줄게요. 양쪽을 선택을 하시고 10 하고 엔터를 치시면 프리뷰가 보이면서 형상이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누를게요. 자, 스케치를 잠시 숨겨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 숨기고요. 드라프트 명령 넣겠습니다. 자, 드라프트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엣지예요. 엣지가 선택이 제일 쉬워요. 페이스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를 잡고 구배면을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얘는 엣지만 잡으면 끝나요. 자, Z로 그냥 내비두시고요. 벡터는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셀렉 엣지를 잡아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커브 룰을 항상 보셔야 돼요. 탄젠트 커브스를 이용을 하시면 한 번에 잡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커넥티드 커브나 이런 거는 먹히지 않아요. 왜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솔리드 바디에서는 커넥티드 커브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탄젠트 커브가 가장 적당하고요. 페이스 엣지도 가능하세요. 윗면을 잡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넣어주시고 9배가 3도라고 했어요. 그쵸? 자, 3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9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큰 쪽으로 갔죠, 그죠? 자, 마이너스 3도 넣어주시거나 축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반대로 넣어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리버스는. 그러니까 반드시 위쪽에 있는 벡터의 리버스를 넣어주시거나 각도를 마이너스 3도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누르세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도면에서 얘가 8빼기가 되어 있는데 t가 1이래요. 나와 있죠, 그죠? 1t예요. 그런데 코너 R이 몇 R이냐면 2R이에요. 그죠? 그러면 1t에 코너 R이 2R이면은 안쪽에도 R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쉘 하기 전에 R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블렌드를 넣어주는데, 자, 여기 샵 2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할게요. 쉘 누르셔가지고요. 윗면만 그냥 찍으시면 돼요. 1t, 1 넣어주시고. 되셨나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자, 벌써 다 한 것 같죠? 네.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시면 앞쪽에 꼭 이렇게 주둥이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단면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단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안에가 56이래요, 파이가. 얘는 60이고 그러면 1에다가 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두께가? 여기가? 그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가야 되고 근데 이 높이만큼 1t가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려야 되나? 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로 하시면 돼요.
자, 요만큼이기 때문에 싱글 커브로 얘 하나만 잡아도 돼요.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돼요. 자, 얘를 잡으면 문제가 뭐냐면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자, 얘를 잡으면 안 모자라 있죠. 어차피 겹쳐지니까. 9배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커지는 쪽으로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으셔도 되고 얘를 잡으셔도 돼요. 얘를 잡으시면 옵셋 2mm를 하면 되고 얘를 잡으시면 옵셋 3mm를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먼저 잡아요. 안쪽을 할게요, 저는. 자, 아래쪽으로 1mm만 내려갈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1mm만 내려간다고 해요. 그냥 1, 그죠? 그런데 두께를 가져야 돼요. 옵셋이라는 옵션에서 투 사이드를 눌러가지고 한쪽이 여기서부터는 2mm가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그죠? 자, 번거롭지 않게 여기서 붙여주시면 돼요, 유나이트. 오케이. 그러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진짜 56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56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메뉴에 보시게 되면 어널러시스라고 있어요. 자, 메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메저를 열어보시게 되면 자, 디스턴스가 아니고 레디어스나 다이아메타를 해보면 되죠. 레디어스 해볼까요? 얘를 안을 눌러요, 면을. 그럼 얘가 크기가 나와요. 뭐 지금 막 98 막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알 크기가 레디어스. 그죠? 너무 소수점이긴 하지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쉘을 하면서 바깥쪽에 9배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죠? 3도 9배가 들어갔어요. 그죠? 탄젠트 3도만큼 작아진 거죠. 그럼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 할 때? 뭐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얘가 아니고 자, 얘를 잡고 그죠? 자, 여기서 옵셋이 2가 아니고 자, 3을 하고 여기서 바로 붙여주지 말고 왜요? 여기 튀어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탄젠트 3도만큼. 그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유나이트를 해주면서 얘랑 얘랑 잡아줄게요. 근데 여기 바깥에는 안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치수가 떨어지겠죠. 그죠? 네. 해볼게요. 다이아메트로 해야 되겠죠? 보면 54네. 그러면 파이라서 그런가 보다. 파이. 그죠? 제가 여기 뭐 레디어스면 이게 3mm가 맞는데 반경이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3mm 차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1mm 차이 나는 거네요. 그래서 옵셋은 2mm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메저를 해놨거든요. 여기 쇼 디멘전 체크하고 어소시에이티브를 해놓으면 여기에 얘가 등록이 돼요. 이렇게 그럼 표시가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디테일 들어가시면 익스트루드의 옵셋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로 여기서 바꿔줘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다이아메터 보시게 되면 56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F5번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네. F5번이 삭제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이제 내부의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의 사각형을 보시게 되면 도면에서 이쪽은 바닥에서부터 3mm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바닥까지가 치수가 8mm였고 여기에서 3mm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스케치는 어디 있냐면 위에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계산을 잘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때 스케치를 꺼내시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데이텀을 사용을 하셔서요. 자, 바닥면부터 위쪽으로 3mm를 먼저 올려놔요. 이렇게. 자,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시는데 셀렉트 커브에서 얘 잡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잘못 잡혔어요. 잘못 평면을 잡으면 이렇게 스케치로 들어가니까
자, 커브를, 자, 커넥티드 커브 이용을 하셔가지고 커브를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선이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를 until selected를 하셔서 처음을 어디로 두냐면 이쪽 바닥으로 두세요. 처음을 until selected로 바닥으로 두시고, 자, 두 번째를 until selected를 해서 다시 데이텀을 잡아주세요. 이유가 좀 있어요. 네. 자, 화살표는 보시게 되면 화살표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화살표를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유는요.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는 Z 위쪽으로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먼저 유나이트가 됐는데 9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9배가 어디에서부터인지 네, 를 먼저 넣어줘야 되고요.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바닥을 찍었는데 첫 번째를 이 바닥을 찍었는데 9배는 바닥에서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 바닥을 찍어주기보다는 자, 여기서 이 안쪽 바닥을 찍어주시면 여기서 9배 넣기가 편해요. 여기를 얘는 안 되겠네요. 얘 원래는 여기서 from start limit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이 until selected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안 되나 봐요. 일단 유나이트까지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유나이트를 하시고요. 자, 코너알이 있는데 얘도 코너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코너알을 대략 줄게요, 그냥. 자, 코너알을 대략 뭐 2에서 3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알값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드라프트 넣어주시고요. 또 똑같이 엣지로 할 거예요. 전체를 선택하시는데 이번에는 엣지를 바닥에 있는 엣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커넥티드 아니에요. 그쵸? 탄젠트 커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 커브를 잡을 때 내가 원래 하나를 먼저 잡아놨어요. 이렇게. 자, 잡아놨는데 잘못 잡혔어요. 다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빨간색으로 지금 선택이 된 선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탄젠트,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빠른 선택이 가능하죠. 안쪽으로 9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형상이 작아지도록. 자, 이 상태에서 OK 해주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형상까지 끝났죠. 자, 위쪽에 있는 보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4mm, 6m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만든 익스트루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높이 값을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바디 전체의 높이 값이 지금 현재 8mm로 되어 있는데 깊이를 10mm로 바꿨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쉽겠죠, 그죠? 네. 굳이 안 바꿔줘도 다 되는데 얘를 만약에 바닥에서부터의 치수는 안 바뀌거든 높이를 해놓으면 밸류 값으로 그냥 키인을 해놓으면 다 바꿔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걸 안 할 거면 어떡하냐. 자, 보세요. 나는 데이터만 그리기가 싫어요, 이럴 때. 자, 익스트루드를 보시게 되면요, 맨 처음 했던 익스트루드 나오고요, 디테일이라는 창이 있어요. 여기 창에 P10이라는 값이 나오죠. 네, P10은 8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제가 높이 값이 P10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챈 거죠. 예. 그래서 저 값을 활용하면 돼요. 자, 볼게요. 먼저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맨 가에 거, 싱글로 맨 가에 걸 하나를 잡을게요. 얘를. 자, 스타트가 몇이냐면요. 벡터를 요것도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해놓고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쓸게요. 여기다가 P10 마이너스 P10 했어요.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P10에서 몇 미리가 더 올라가냐면 몇 미리? 4mm니까, 그죠? P10에서 4m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자, 마이너스 P10에서 높이값만큼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어플라이 하시고요.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에 커브를 그리긴 그렸지만 안 그려도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외곽에 있는 요거는 페이스 엣지로 해볼게요. 자, 페이스 엣지로 얘를 잡아요. 자, 얘를 잡아가지고 자, 먼저 스타트는 0이고요. 자, 위로 올라갈 거고 몇 미리 올라갈 거예요? 2mm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2mm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파이가 6에서 4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옵셋에서 싱글 사이드에서 자,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우리가 그렸지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또 얘를 하면 또 변수값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케이 눌러서 유나이트 다 지금 다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얘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얘도 굽에 넣어볼까요? 자, 드라프트 하시고요. 똑같이 엣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두 개 한꺼번에 잡을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평면이 달라도 엣지를 선택해서 구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편하죠.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를 잡아서 하는 경우는 같은 평면에 있는 것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엣지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얘가 반대로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홀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데 홀이 어디에 뚫리냐면 얘 위에 뚫리는 게 아니고 반대쪽 뒤쪽에 홀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 투명도를 좀 줄게요. 컨트롤 J 하셔가지고요. 투명도를 짜자자 먼저 조금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홀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찾을게요. 홀. 요 위에 커맨드 파인더에서 홀을 찾아서요. 홀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건요. 커맨드 파인더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아이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홀 실행을 하신 다음에 커맨드 파인더에서 실행한 홀에서 여기 제너럴 포인트로 하는데 우리가 형상이 카운트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 먼저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포인트를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없거든요. 이 평면에. 이 평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스케치 섹션 얘를 눌러요. 그러면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만드는 기능이 나오거든요. 이면 찍어주세요. 그냥 바닥면. 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포인트를 어디다 찍으시냐면 포인트, 이그지스팅 포인트를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스케치 설명할 때 이 이그지스팅 포인트는 홀에서밖에 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시는데 여기에 원의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요. 자, 원의 센터 포인트를 찍으시면 거기에 투영돼서 찍힙니다. 근데 여기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내가 찍고 들어간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저는 그냥 여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10버전이나 11버전은 요 가운데도 나왔을 거예요. Shift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데 거는 Shift 눌러서 그냥 이렇게 취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요. 카운트보의 위쪽에 치수가 4고요. 그리고 뎁스가 2mm예요. 도면에 보시면. 그리고 관통이 홀이 2mm라고 되어 있어요. 밸류를 지금 50mm 되어 있는데 이거 through body로 해주시면 바디 관통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게 되면 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스케치 잠깐 숨겨볼까요? 이 상태에서 얘를 형상을 미러하려면 명령 뭐 써야 될까요? 그렇죠. 미러 페이스나 미러 퓨처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러 페이스 쓰셔서 하시면 선택이 편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면 뭐 잡아요? 대칭면 YZ 데이텀 잡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텀 잡으셔야죠. 네,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프론트에도 여기 슬롯 형상이랑 가운데 파지는 형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셔가지고 익스트루드 쭉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치수가 있는데 디테일 치수가 어디 있냐면요. 요쪽에 디테일 치수가 있어요. 홀에 대한 디테일 치수. 이 CL 12.0 이거 뭐냐면 센터 라인에서 여기까지 12mm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